95의 일반 특별 시험 말고 그냥 시험이에요. 자, 1번.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절차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시선표 작성하는 거죠. 시선표 작성이라는 것은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준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작성하는 것이 이제 시선표 작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굳이 나타내주면 2번이 제일 첫 번째고요. 2번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수정분계 해줘야 되고요. 수정분계, 그 다음이 장부 마감, 수익비용 계정 마감, 그 다음 하나 더, 자산부채 자본 마감,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수정전 시산표 작성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기말 수정분계 하고요. 수정분계가 끝나면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한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수익비용 비용 먼저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는 게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하고 마지막. 답은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국세 환급 통지서 동그라미. 국세를 환급해주겠다는 통지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선일자 수표는 바드럼이에요. 안 들어가요. 선일자 수표는 바드럼이에요. 수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현금인데 요거만 빼고 선일자 수표는 바드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편한 증서 동그라미. 가불금은 대여금이죠. 안 들어갑니다. 자기의 수표 동그라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현금성 자산 맞죠? 동그라미. 그래서 74만 원이 답이래요. 74만 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손 충당금 계정이네. 대변에 전기 2월이 5만 원 있는 거 작년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전기 2월이니까 작년에서 넘어온 게 5만 원 있고요. 차변에 차기 2월이 7만 원 있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7만 원. 단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된 외상 매출금이 5천 원이다. 이거 뭘까요? 4월 30 날짜에 외상 매출금 XXX가 5천 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5천 원 그대 써놓고 4월 30날 외상 매출금에다 5천 원 써놓고서 차변합계 구해주시면은 7만 5천 원 되죠? 7만 5천 원. 대변합계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7만 5천 원. 얼마 모자라요 그러면? 2만 5천 원. 그게 대손 상각비 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여러분, 이 자산에는 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이자는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고 받는 게 이자죠. 그러면 은행에다 맡겨놓은 거니까는 은행이 그 돈을 써서 돈을 벌어서 나한테 이자를 주는 거지, 그치? 이자 수익 맞죠? 배당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죠? 그 회사가 그 돈을 갖고 돈을 벌어서 나한테 배당금 주겠죠? 로열티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상품 판매 수익은 뭐죠? 매출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얘는 그냥 매출인 거죠.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뭐예요?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죠. 상품 판매 수익은 사용이 아니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답은 4번. 감가상각 3요소라고 합니다.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 세 가지를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데 필요한 3요소라고도 해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입니다. 생산량으로 관련이 없어요. 답은 1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이에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 남았고요.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 3번이 틀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나 고객 목록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이라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도 맞고요. 7번. 자본 조정의 금액을 조회라. 감자사선.
자기 주식 두 개 되시면 60만 원이죠. 주식 발행 추가금하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뭐에 속하는 거지?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에 또 뭐 있을까? 불러줘 볼까요?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뭐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식 발행 추가금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예요. 8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무의 당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요. 여러분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이죠. 판매관리비 찾으면 되겠네. 1번의 위험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2번의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이고요. 3번의 광고 선전비가 판매관리비예요. 답은 3번. 외과반산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고요.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맞죠? 이 세 가지 대준 걸 우리가 제조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에다가 원재료 매입액 더해주시고요. 기말 원재료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기초 원재료 플러스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얘가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 여러분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가 일정한 거지, 그치?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쵸? 생산량이 늘어나도 원가가 일정해요.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반비례한다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혼합원가는 여러분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같이 있는 게 혼합원가예요.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로 구성된 것이다. 일단은 고정비 변동비 나왔으니까 고정비는 이거 쓰고 선보라고 했어요.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일정하다.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동비의 특징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고 그랬고요.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고 그랬고, 혼합원가는 이게 혼합원가지. 이렇게 가는 게 혼합원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정비고요. 이게 변동비예요. 그래서 준변동비, 변동비가 더 크기 때문에 준변동비,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것들,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게 뭐예요? 기본요금이죠. 고정비에 해당하는 게 기본요금이고, 그 다음 쓰는 만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혼합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7만원, 실제 노무시간은 700시간이며 예정 배부율이 95원일 때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일단은 공식 쓰기 무조건 제가 쓰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여러분들 써보세요. 나누기 예상 시간은 예정 배부율.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은 예정 배부액. 세 번째는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 실제 발생액보다 작으면 과소배부. 무조건 써놓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실제 발생액은 7만원이다. 실제 발생액이 우리가 7만원이래요. 실제 발생액이 7만원. 실제 노무시간은 700시간이다. 여기가 700시간. 실제 시간은 700시간. 예정 배부에는 95원이라고 나와있죠. 얘가 95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곱해주면 얼마 나올까요? 97, 63, 45, 67,500원? 67,500원. 그죠? 67,500원이 나옵니다. 예정 배부액은 67,500원. 67,500원이에요. 예정 배부액이 작죠?
네, 작으면 과수배부가 2,500원이 되는 거죠. 과수배부는 2,500원. 잠깐만. 63, 35, 66,500원이지? 그러니까 66,500원. 미안해요. 66,500원. 66,500원. 그러면 3,500원이 과수배부죠. 보조공비 배부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거는 무슨 법? 상호배부법이 되는 거죠. 12번. 평균법에 의해서 가공비의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을 해라.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밑줄 쳐봐요. 여기서 문제는 가공비만 물었지만 우리는 재료비까지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밑줄 쳤어요. 수량 이렇게 써보세요. 수량.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항상 가공비는 그 멘트예요. 한산량입니다. 평균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게 평균법이라고 그랬죠? 평균법은 차변이 뭐라고 그랬어? 금액. 대변이 뭐라고 그랬죠? 수량.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평균법은 금액, 수량입니다. 재료비하고 재료비 계정, 가공비 계정을 그려서 완성품 한산량으로 쓰니까 차변은 필요가 없겠죠. 차변은 필요가 없어요.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 1,000개 나와 있습니다. 1,000개. 여기도 1,000개 들어가는 거고요. 기말 제품품 수량이 100개 50%죠. 여기도 수량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100개. 얘는 무조건 한산량이라고 그랬으니까 50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1,100개고요. 가공비는 1,050개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메모 한번 해볼까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란 말 씁니다. 사업장별 과세원칙.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맞습니다. 부담은 최종 소비자, 담세자라는 말 써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예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는 무관하다. 3번이 틀렸어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맞아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모 한번 해봐요.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14번 간주 공급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간주 공급에 뭐뭐 있다고 그랬지? 여기다 써볼까요? 간주 공급 파는 건 아니지만 파는 걸 간주하는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자가 공급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면세 사업 전용. 두 번째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세 번째 직매장 반출.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이 개인적 공급은 대표이사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폐업 시 잔존재화. 네. 저 네 가지 들어가는 걸 찾으시면 돼요. 4번을 봤더니 자기가 생산치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게 사업상 증여적이죠.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거 찾으시면 돼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찾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저기 네 가지랑 전혀 관련이 없죠. 사업을 위해서 작업복이나 작업모,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을 위해서 제공을 해줬지만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적 공급은 잠깐만 볼래?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적 공급은 회사 바깥으로 가져나가는 거야. 회사 바깥으로 가져나가는 걸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작업복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 바깥으로 가져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쓰는 거지, 그치? 그건 개인적 공급이 아닌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사용인 1인당. 여러분 사용인이 종업원 얘기하는 거예요. 종업원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 경조사비는 개인적 공급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 말고도 자, 첫 번째 공급자의 등록번호라고 그래요. 등록번호, 상호 성명.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여러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죠. 이 사람들은 상호나 성명을 안 집어넣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급자만 상호 성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작성연월일. 네 번째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네. 이것을 우리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나머지는 뭐라고 하냐면 의무적 기재사항이란 말 씁니다.